앞전 영상에서는 돈, 사람, 생산자 마인드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번에는 퇴사하고 장사나 사업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과 현실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거는 겁주려는 얘기가 아니라 덜 다치기 위한 현실 체크입니다. 장사를 시작할 때 요즘 많이들 이런 데 현혹되거든요. 요즘 핫한 아이템, 장인 정신이 묻어나는 가게, SNS에서 잘 되는 가게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나도 저 아이템으로 열심히 하면 저 사람들처럼 될 수 있겠다. 근데 저는 이 생각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장사는 아이템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제일 먼저 시작해야 하는 건 내가 판매를 시작할 곳의 시장 조사예요. 이 동네, 이 상권, 이 플랫폼에 사람들이 왜 모여 있는지, 타겟은 누구인지, 연령대나 성별, 생활 패턴 등 그 생활 패턴이라는 게 아이를 키우는 지역하고 그냥 거주하는 지역하고 다 틀리거든요. 그래도 그 시장에 경쟁은 어떤지 이미 누가 있을 거예요. 빈 시장은 없어요. 있는데 어떤 가격으로 어떤 강점으로 팔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거기서 어떤 포지션으로 들어갈 건지, 저가인지 가성비인지 프리미엄인지, 정보나 교육이나 뭐 경험 등 이런 거를 다 정하고 들어가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만큼 변수가 많고 제 마음이랑 사람 마음이랑 시장 흐름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면 똑같은 아이템의 프랜차이즈, 잘 되는 프랜차이즈가 다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메뉴고 같은 브랜드인데도 결과가 다르고, 또 그거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져요. 직접 해봐야 압니다. 그리고 막상 시작하면 생각보다 더 해야 할 게 많아요. 내부 내실부터 외부 마케팅은 당연한 거고, 거기 직원 관리까지. 맛만 좋으면 된다, 아이템만 좋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운영이 장사고 그 디테일이 성패를 가르더라고요. 이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떠도는 뭐 정보나 책에서 사업은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문제를 만들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걸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현실은 녹록치 않아요. 처음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사장이 몸으로 뛰어야 돼요. 제가 발주, 응대, 클레임, 정리, 매출, 뭐 리뷰나 광고 등 적응하는데 시간도 걸려요. 자리가 잡히면 그때 내가 하던 일을 직원에게 맡기거나 외주를 주거나 아웃소싱 하면서 점점 이제 시스템 만들고 구조해 나가는 거죠. 근데 사업병 걸린 사람들은 자꾸 어디서 들은 이야기만 입으로 말하고 몸을 안 써요. 자꾸 말로 하려고 머리로 하려고 그러고, 시스템이 중요해, 브랜딩이 중요해, 자동화해야 해,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시스템은 가만히 앉아서 생기지 않아요. 몸으로 뛰어서 만들고 깨지고, 깨진 걸 다시 고치면서 반복하면서 굳혀야지 만들어지는 거더라고요. 대부분 잘 되시는 분들 보면요, 일하는 시간 자체가 많아요. 9 to 6로 일하는 분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야근 개념도 없고 그냥 계속 일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게 멋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퇴사하고 사업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사장병, 사업병에 빠지는 걸 많이 봤어요. 저도 초기에 그런 걸 약간 겪었어. 제일 바쁜 시간이나 주말에 뭐 아는 지인이나 친구들을 불러서 본인 가게에서 논다든가, 이런 직원이나 알바생한테 다 시켜놓고 본인은 사장 행세만 하는 거죠. 근데 직원들 다 알아요. 다 보고 있고. 가게가 자리 잡고 진짜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사장이 제일 많이 뛰어야 합니다. 그걸 건너뛰고 사장놀이 하라 그러면 가게가 이제 버티기 어려워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사업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대부분 소상공인이고 자영업자예요. 저도 그렇고. 사업다운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라고 생각해요. 극히 소수들이 대중들 앞에 노출이 되니까 다 그게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장사 마인드도 생산자 마인드도 없는데 맨날 사업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치게 돼요. 소비자가 원하는 걸 궁금해하고 찾고 해결해주고 바꾸려고 노력해야지, 자기 생각에 갇혀서 내가 맞다고만 계속 생각하고 그쪽으로 가면 망해요. 이 말도 있잖아요. 천석군에게 천 가지 고민이 있고 만석군에게 만 가지 고민이 있다고. 돈을 많이 벌고 규모가 커질수록 그 문제도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결국 일이고 사업이고 운영이더라고요. 규모가 커지면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해결 레벨이 올라갈 뿐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본 바로는 직장 안에서도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던 분들이 나와서도 적응을 잘 하더라고요. 그 안에서도 잘해야 나와서도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또 학벌이 좋다고 무조건 잘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이게 맞는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객관화가 잘 돼야 하고요. 피드백 받고 문제 있는 걸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고 실행을 빨리 하는 사람. 반대로 자기 객관화도 안 되는데 난 사업해야 해 하고 고집하면 문제가 생겨요. 이게 자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판단을 내리고 선택해야 되거든요. 안 맞는 걸 억지로 하면 멘탈이 먼저 무너질 수 있어요. 정리하면 퇴사 후에 중요한 건 멋진 사업가 이미지나 뭐가 아니라 현실을 보는 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장 조사부터 시작해서 뭐 내부 내실이나 마케팅, 몸으로 뛰어야 하는 일이 너무 많고 시스템도 입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몸을 굴려서 만들어야 하고 사장병, 사업병에 빠지지 말고 자리 잡기 전까지는 사장이 제일 많이 뛰어야 하거든요. 소비자가 원하는 거를 계속 확인하고 수정하고 또 문제는 늘어나고 그걸 또 해결해야 되고 그게 일이거든요. 계속 하루하루가. 퇴사는 해방이라고 보기는 보다는 내가 내 인생을 다시 운영하는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뭐 퇴사하고 느낀 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려 봤고요. 또 혹시 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고 내용이 많다면 영상으로 또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 말이 맞다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느낀 점을 이야기해 드린 거예요. 참고만 하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